PPT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겪게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텍스트로 메시지만 나열하면 실제 발표할 때 참석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그렇다고 시각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AI 활용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AI 사용 방법 몇 가지만 응용하면 발표 내용과 디자인 모두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AI가 발표 자료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활용해보니까 발표 자료의 구성과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었어요. 텍스트, 이미지, 페이지 구성, 이거 꼼꼼하게 준비하려면 시간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발표회 고수분들은 반나절이면 끝난다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2, 3일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AI를 활용해 보니까 발표 자료가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시간이 10배는 줄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감마 등 다양한 AI로 깔끔하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챗GPT로 빠르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챗봇, 즉 GPTS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작업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도 좋아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왼쪽 메뉴창에서 작은 동그라미 4개가 표시된 GPT를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S, 챗봇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GPT 검색에서 영어로 파워포인트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챗봇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슬라이드 앤 프리젠테이션 챗봇을 선택하세요. 다른 챗봇들 중에는 유료 결제를 해야만 PPT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 무작정 아무거나 사용하지는 마세요. 슬라이드 앤 프리젠테이션은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미지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삼아서 서울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6장으로 구성된 간단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감성적으로 요청할게요. 먼저 텍스트 구성을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만들고, 다음 각 슬라이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먼저 만들어진 텍스트 구성을 살펴보면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과 같은 전통 거리와 함께 롯데타워, 한강과 같은 유명 랜드마크도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서 내용이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챗봇을 사용해 보시면 두 종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PPT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구성된 PPT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챗봇이 이미지를 만들 때 글자를 이미지 안에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미지를 만들 때 글자를 제외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연하고 있는 발표 자료 이미지에도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삽입된 글자들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자를 제외하고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지가 모두 만들어지고 나면 이미지가 삽입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간단하죠? 완성된 PPT를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디자인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제한 기능으로 구성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제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들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디자인 구성을 제안해 줍니다. 제한된 디자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발표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어떠신가요?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까지 완벽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GPT의 챗봇으로 발표 자료 내용과 이미지 초안을 먼저 만든 후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제안으로 최종 완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웹 검색을 하거나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할 때는 에이전트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GPT-5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능인데요. 심층 리서치를 통해 발표 자료를 조사하고 에이전트가 파워포인트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40대 이후의 자산관리 방법과 25년 하반기 경제 동향에 대해 7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는 먼저 웹 검색을 통해 내용을 학습한 후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정리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 테두리 창은 일종의 가상머신입니다. 챗 GPT 안의 작은 컴퓨터가 제가 요청한 파워포인트 만드는 작업을 수행 중이고 그 과정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전트 모드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들을 조사하고 다음은 성과가 좋은 이유 분석하고 다음 단계는 채널 운영 전략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썸네일과 주제 제안과 같은 단계적인 지시사항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때 에이전트 모드가 좋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PPT가 완성되었습니다. 표와 테이블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가 발표 자료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챗봇보다 데이터의 시각적인 표현은 깔끔하게 잘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발표 자료를 바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내용과 구성을 조금 더 변경하고 싶으시면 파워포인트에 디자인 제한 기능을 사용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챗GPT 말고 파워포인트에서 AI가 직접 발표 자료를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지원하는 AI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에 코파일럿으로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한국의 유명 도시를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요청했고 템플릿을 선택했습니다. 코파일럿은 우선 슬라이드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슬라이드 구성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한 후 슬라이드 생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코파일럿은 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잠시 시간이 지나서 생성된 발표 자료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 이내에 발표 자료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내용과 구성의 완성도를 높여가세요.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초안의 이미지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실 더 수정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는데 챗 GPT와 MS의 코파일럿도 좋지만 나는 제미나이에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캔버스의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세계 주요 도시의 커피, 햄버거, 버스 요금과 같은 물가를 비교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제미나이가 물가 조사가 끝나면 오른쪽 창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내가 요청한 지시문을 왼쪽 화면에 보여주고 제미나이가 생성한 결과물들을 오른쪽 전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캔버스인데요. 캔버스는 제미나이와 대화하면서 내용을 수정 반복하기에 편리합니다. 캔버스 화면의 오른쪽 창 상단에 만들기 메뉴가 있는데요. 만들기 메뉴에서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면 조사한 내용을 시각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발표 자료의 시각적인 표현 능력은 제미나이가 가장 좋습니다. 대신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못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표 자료로 활용하거나 그래픽 화면을 캡처해서 PPT에 붙여 넣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인포그래픽 화면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할 건데요. 몇 가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물가조사.txt 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미나이 캔버스 화면에서 공유하기의 복사를 선택해서 인포그래픽 내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물가 비교.txt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다음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를 HTML로 변경합니다. 변경된 HTML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확장자를 변경한 물가 비교.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제미나이에서 본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각적인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서 인쇄를 선택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슬라이드 전문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마가 가장 유명한데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감마 AI라고 입력하세요. 감마는 구글 메일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프리젠테이션을 AI로 자동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주제를 입력하면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또는 기존의 문서나 링크를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 생성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상전투 업적과 전략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생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하는 발표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텍스트와 이미지를 AI로 자동으로 생성하여 줍니다. 원하는 슬라이드 개수는 선택하고 가로 와이드 화면으로 발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마도 GPT와 같이 설명글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별 내용, 테마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지정하면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참고로 감마에서는 슬라이드를 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마 AI가 만들어준 슬라이드를 살펴보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도 가능하고요.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려받으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점 3개 표시를 클릭하고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PPT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감마는 메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발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와 비교할 때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문제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AI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활용법들을 이용하시면 발표 자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각 챕터를 설명하는 화면이 필요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만만한 AI 활용법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